낭만 닥터 조사부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저 예전에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하라고. 네. 기자님. 그런데 야 진짜 무심코 뱉은 어른들의 말, 어른들의 분노의 말, 뭐 욕설 막 이런 게 아이들 뇌에 흉터로 남는다? 네, 저도 사실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서 저도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고요. 아 이거 사실은 누구나 다 죄책감 그리고 드는 취재하다가 이거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네. 요즘에 화나는 어린이, 우울한 어린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네. 이걸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잖아요. 네. 어른들의 분노 지수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화가 어린이에게 전해진 것 같은데 그 화가 쌓이면 그걸 참으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고 그걸 풀면 그냥 막 자주 풀면 그게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과연 얼마나 아이들에게 해롭느냐 이런 걸 호주 연구팀이 해봤는데요. 11살 어린이들한테 부모가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되게 상처가 받았던 걸 얼마나 자주 듣는지를 두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살 어린이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뇌 MRI를 측정해서 그 뇌 발달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분노의 언어를 자주 들은 어린이는 20살 기점으로 그렇지 않은 부위보다 이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와 충동을 억제하는 부위의 뇌가 더 두꺼워졌어요. 그러면 뇌가 더 두꺼워졌다면 더 발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능을 평가해 봤더니 충동성은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두꺼워졌느냐? 이 스트레스 물질이 뇌를 계속 공격하니까 뇌에 흉터 상처가 남아서 더 두꺼워진 거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 호주 연구팀은 11세에서 20세까지 했지만 전문가들은 훨씬 더 일찍부터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뭐 애들 뭐 가슴에 뭐 박히는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게 심적인 게 아니라 뇌에 뭔가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야 네. 이게 그러면 뇌에 남은 그 흉터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뇌가 두꺼워지는 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좀 불편한데 이게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이 50대의 노숙자들을 연구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어떤 위험 인자들이 노숙자 위험 요인을 높이는지 보니까 어렸을 때 7가지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폭력, 신체폭력, 방임, 성적 학대, 부모의 죽음, 부모의 투어 그리고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 이 7가지 역경 중에서 4가지 이상을 경험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서 결국 노숙자가 될 위험성이 7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7가지 역경 중에 가장 흔한 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노숙자 100%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릴 적에 언어 폭력을 경험하지 못한 노숙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그런 어릴 때 받은 언어 폭력에 의한 뇌의 상처는 사실상 평생 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면 험한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 걸 알아서 조심조심 하시는데 올해 미국 뉴저지에서 조사해 봤더니 어린이 청소년 41%가 역시 분노의 언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중에서는 이게 나는 평범한 말이고 그냥 당연히 훈육하는 말인데 이게 분노의 언어가 되는 문장들인 줄 모르고 계셨던 거죠. 대표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너 쓸모없어. 너 어리석어. 넌 제대로 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말이겠죠. 그다음에 넌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네가 부끄럽다. 이 5개의 문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성인이 직장 상사한테 들어도 이거는 하나하나 그 가슴에 박히는 말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 돈 짚어볼 게 쓸모없어는. 이런 문장들이 언제 나오느냐? 예. 부모의 불안지수, 부모의 분노지수가 높을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무심코 뱉어지는 건. 그래서 냉정하게 나의 언어 습관을 살펴봐서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란 입장을 버리고 그냥 나 개인으로서 어떤 조절, 그다음에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 이게 그러면 부모가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 아이들 생각하는 걸 이전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뭔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아이들의 어떤 문제로 그 병원을 찾아오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면담을 해보면 사실 아이와 부모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는 사실 아이 고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예. 아니 지금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없다더니 뭐 옛말 다 맞다는 말씀이시고 황금지 백호님 저는 어제도 큰애한테 화냈는데라고 해서 좀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뭐 아이한테 화냈다고 뭐 화가 다 이렇게 쌓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화내는 거 화 안 내고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 다만 빈도를 최소한으로 할 필요는 예. 있겠다. 예. 그러니까 안 하는 부모들은 아니,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사실. 그러니까 적게 한 부모와 많이 한 부모를 비교한 거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게 5문장은 단순히 화내는 수준을 넘어선 얘기들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흉터 생겼잖아요. 이거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사실 없나? 설마? 죄송합니다. 이 연구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예. 나 너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제 주변 사람들 우리 애한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예.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아, 그럴 근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방차이다. 최근 연구에서요. 옛날에는 뇌의 회복 능력이 젊을 때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PTSD라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연 나이 들어도 뇌가 회복할 수 있는지를 뇌 MRI와 최대 그 현대식 영상의학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충분히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시기는 없다. 네. 아이의 뇌에 생긴 흉터는 지금부터 늦은 시기 없고 지금부터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비록 성인이라도 네. 50대라도 아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 지금도 회복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반대 분노의 언어 대신에 사랑의 언어로. 반대 긍정적인 긍정의 언어죠. 언어.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이 같은 말이 무시라고 그랬죠. 분노가 전조가 되는 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인정하는 것, 긍정적인 말이 뇌의 회복을 시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 조동찬 기자의 멘트를 듣고 많은 지금 부모님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실 겁니다. 늦지 않았구나. 네. 지금이라도 우리 애가 사랑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 내가 예전에 했던 말도 덮어질 수 있겠구나.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연구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못 찾아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아예 저는 보도할 생각도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어떤 게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문제는 예. 실은 어른을 반영한 것이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고쳐져야 되고 거기에 예. 키는 상처적인가 되는 말을 줄이고 예. 힘이 되는 말을 늘리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유철님께서 전 아이가 말을 세게 하면 말 이쁘게 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까요? 하셨는데 이 정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말 예쁘게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해야겠어요. 예. 이 정도면 네. 괜찮아요. 이거 너무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손뚜껑 보고 놀란. 말 예쁘게 하자. 이거는 상처가 되는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어떤 훈육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5문장. 너 쓸모 없어. 너 어리석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네가 부끄러워. 넌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낭만도토 조사부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